안녕하세요. 가슴 벅찬 미라클 라이프 열매꽃입니다. 오늘은 태백의 바람의 언덕에 와 있습니다. 고랭지 배추밭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. 저기 멀리 보시면 태백시라고 쓰여져 있는 풍력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어요. 바람개비 같이. 오늘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8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현재라는 파트에 만물은 준비되어 있으니 나만 성의를 다하면 된다 부분입니다. 만물 개비 어아의 반신 이성 낙막 대언.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. 맹자를 완독한 적도 없는 제가 아는 척할 수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 제게 선명한 도끼의 흔적을 남긴 구절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화엄창천 날아다니는 숫개미가 되겠네요. 군에서 제대하고 동양 철학에 관심이 생겨서 여름방학 때 하는 맹자 강독 수업을 들었습니다. 정말 더운 날이었고 강의실에 에어컨도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손으로 옷을 펄럭이고 부채를 붙이면서 들었던 강의였습니다. 한문학과 친구들 아니면 듣지 않는 강의에 신방과 학생이 와 있는 게 신기했는지 다들 왜 왔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한문학과 학생이 아니어서인지 대부분 잊었고 이 한 구절만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.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.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한다면 즐거움이 더없이 클 것이다. 견 강의 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? 제가 냈던 아이디어들이 전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. 주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. 말하자면 제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행동을 돌아보고 그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성의를 다해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깨닫고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대단한 문장이었습니다. 원주에서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. 원주에 간 이상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눈동자가 저한테는 준비된 만물입니다. 제가 머털도사나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신을 만들어 서울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.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.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저는 지금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있고 거기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강연이 10시에 끝나고 가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네. 시놉시스는 어떻게 만들지? 이런 걱정을 하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성의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죠. 그렇게 하면 나올 게 없습니다. 마흔의 박웅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? 우리는 마흔을 불혹이라고 하잖아요. 불혹,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. 마흔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그 나이가 되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궁금했어요. 그래서 마흔이 되면 서머싯 몸의 달과 육펜스를 다시 읽겠다고 다짐했죠. 소설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화가가 주인공인데 그는 마흔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. 저는 20대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마흔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. 마흔의 인생의 다른 문을 열지 않으면 그때부터 책임이라는 중압감이 나를 짓눌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마흔이 되면 이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. 그리고 정말 마흔이 되어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. 그런데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나는 다른 선택을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마침 그 책을 읽는 순간
우리 가족이 미사리 조정 경기장 잔디밭에 있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10살이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제 얼굴을 핥던 그 개가 자전거를 쫓아다니고 있었죠. 행복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. 그런데 책을 덮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. 이거 버릴 수 있어? 옆에 앉아있는 아내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딸, 저 개와 함께하는 이 생활을 버릴 수 있어? 이거 다 버리고 마다가스카르로 갈 수 있어? 갈 수 있었겠어요? 못 가죠. 명백하게 못 가는 거예요. 하지만 사람인데 미련이 안 남겠어요? 폴 고겐 같은 의미 있는 삶이 있을 텐데 나도 뭔가 누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살면 평범해질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? 마흔에 저는 30평 아파트에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제1기획 국장이었습니다. 당시 저는 인생이 거기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. 저보다 나이 든 어른들 시선에서 저는 등 밀어줄 아들도 없었고요. 대학교 시절에 같은 과 친구는 MBC에 입사해 유명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되어 있었고 군대 고참은 사법고시에 패스해 판사가 됐고 어느 후배는 호주로 이민 가서 매일 바비큐를 굽고 요트를 만들며 산다고 하더군요. 나이 40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아? 뭘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? 여기저기서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. 누구는 주재원을 나간다고 하고 누구는 이혼 한번 해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지리산 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제 삶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삶이 멋져 보였습니다. 30평 아파트에서 5시에 일어나 출근했다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해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가는 삶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.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? 늘 고민했죠. 저의 마음은 그렇게 흔들림으로 가득 찼어요. 그러니 부록이 어떻게 오겠습니까?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떻게 왔겠어요? 다 바깥에 답이 있고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이민을 갔거나 판사나 방송국 PD가 됐어야 하나? 아들을 입양해 볼까? 온갖 생각이 다 드는 만옥의 나이였어요. 부록은 그 만옥의 시기로부터 꼭 10년 후에 찾아왔습니다. 제 나이 50에 드디어 부록을 맞은 것이죠. 저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. 제 인생을 인정하고 긍정하기 시작했어요. 단,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삶의 부정이 아닙니다. 그들의 삶의 긍정과 내 삶의 긍정을 의미합니다. 호주에 가서 매일 바비큐 하는 삶? 멋져. 잘 나가는 프로그램의 PD도 정말 멋지고 판사도 좋아 보여. 지리산에서 사는 삶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런데 동시에 나도 괜찮아. 아파트에서 딸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게 답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?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. 비로소 나의 현재에 대한 존중이 생긴 겁니다. 만물은 준비되어 있으니 나만 성의를 다하면 된다. 우리 모든 삶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응, 그래, 좋아.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. 들어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. 바람의 언덕에서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기운 보내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